어머니의 뒤를 이어 2대째 같은 동네, 같은 자리에서 60년째 신당을 꾸리고 있는 약수암. 어머니는 기름동은 물론 강북구 일대에서 내노라 할 정도로 쟁쟁이 이름을 떨친 무속인이었다. 그런 어머니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딸, 뒤처지지 않을 무속인이 되기 위해 약수암은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곳은 기름동 주보살이 자다가 선몽으로 터를 점지받아 세웠다는 삼각산 약수암 주씨 신당. 약수암은 어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무녀. 어머니가 세운 절을 차릴 때마다 약수암의 감회는 새롭다. 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저희 어머니가 무속인 하시면서 꿈에 선몽 받아가지고 사신 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제 소원을 이루고 가는 분들이 다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 어느 곳 하나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정성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절터. 자다가 신을 받았다는 어머니 주보살은 사람의 얼굴만 봐도 점사를 줄줄 내뱉는 용하디용한 무녀였다고 한다. 그런 어머니가 먼 훗날 자식이 기도하게 될 터를 미리 닦아놓고 가신 것이다. 여기가 저희 어머니가 여기를 구입하실 적에요. 여기가 성행보 스님이 기도하던 터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삼각산 해가지고 이렇게 약수암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약수암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곳을 찾아 신에게 또 어머니에게 기도한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영검함을 달라고, 또 그것을 만인을 위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약수암 절에서도 가장 기가 세고 맑은 터가 삼각산 바위 앞이다. 신기하게도 이곳에 서서 소원을 빌면 없던 아기가 생기고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아픈 곳이 씻은 듯 낫는다고 한다. 덕분에 매일같이 찾아와 기도를 하는 신도들이 수십 명은 된다고. 선생님, 이렇게 예. 어머니가 마련하신 절을 예. 이렇게 다니시면 기분이 좀 새로우시겠어요? 이렇게 돌고 나면은요, 아, 또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어머니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또 영검한 터기 때문에 왔다 가면 머리도 맑아지고, 어머니 생각이 나지만 또 내 옆에 있기도 하시고, 왕래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가 그립고, 어머니 생각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내 가족도 문제지만은 나라의 기도라든지 또 오시는 분들, 손님들, 신도들 기도라든지 굉장히 열심히 진실되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세상 없어도 이루어진다는 염원을 이뤄주는 신기한 절 약수암. 옛날에는 산을 보고 빌고 하늘 보고 빌고 장강에서 어머니들이 빌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산신할아버지를 모셔놓은 이렇게 당이 있으니까 와서 절을 하고 가면은 분명히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나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해서 다 잘 되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면은 한 가지 소원은 세상 없어도 이루어지는 게 이 할아버지 원력이에요.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아주 착하고 후덕하시고 인정도 많으시고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검하시고 자다가 신이 내렸는데요, 그냥 앉으면은 한마디씩 던지면은 그냥 그 말 듣고 가시기 때문에 하루에 40명씩 이렇게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하셨고요.
특히 장관급들이나 연예인들이 무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주 장안의 유명한 주보살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무불통신으로 자다가 신이 내렸다는 어머니 주보살. 빈틈없기로 유명한 성격 덕에 문지방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운전성시를 이루었다고.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어머니하고 같은 그런 기운이 있었어요. 저도 신기가 있는데 그게 신기인지는 모르고 다 그러고 사는 줄 알고 귀신도 보이고 이제 원래는 불가에서 영가라고 그러는데 영가도 보이고 뭐 짐승도 보이고 길 가다가도 뭐 보이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신이 있다는 거는 모르고 항상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근데 어린 나이에는 신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자다가 신이 내렸는데요.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무속인도 싫어하고 스님도 싫어하고 너무너무 싫어서 저희 이모가 부산서 약국을 하는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거기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약국에서 근무하고 엄마를 안 봤었어요. 안 봤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엄마하고 왕래를 하고 조금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에 있을 때에도 손님이 약을 사러 오면은 우리 당시에는 지금 40여 년 전 얘기니까 약을 조제를 하거나 매약을 사가거나 그러는데 저 사람은 매약 산다, 저 사람은 조제한다 이거를 다 했고요. 그리고 손님이 무척 많아서 약국을 자리를 많이 옮겼어요.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런 게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서울로 와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가 너도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거를 저는 안 했습니다. 막 울고 그랬는데 하필 5남매 중에 약수암에게 내려진 신. 어머니처럼 약수암도 어느 날 갑자기 신을 받는 무녀가 되고 말았다. 울고불고 네. 어머니가 하라고 했는데도 거부하시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신 받을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몸이 나도 아프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아팠어요. 아들이 아픈데 둘 다 병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정성을 들였더니 눈 씻듯이 나서 내가 자식을 살리려면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낳았었기 때문에 남편이고 자식이고 이거를 절대로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머니 하세요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손들이 다 애들도 놓고 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부터 순응하게 된 무속인의 삶. 그때부터 약수암은 어머니 같은, 아니 어머니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무속이 되어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신령님들을 다 보고 그 공수를 받고 해서 제가 이 길을 가게 됐는데요. 이 길을 가니까 자손들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형제도 편안하고 또 내가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많은 것도 배워서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이 직업이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을 그런 무속인이 되어 약수암을 온전히 지켜보이리라 다짐한 것이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이곳. 그래서 약수암은 기도를 할 때마다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만 같다고. 박수님, 선생님 오셨어요? 아유 추워가지고요. 예, 고생이 많아요. 예. 실장님 여기 예. 보니까 추워서 그런지 좀 청소를 드렸네요. 예. 여기 좀 예. 약선 선생님 네. 만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20년 넘었습니다. 예. 일하시는 거 보고 좀 신기했었던 게 뭐예요? 예, 저기 손님이 이제 기어오시고 그런 나가실 때 그다음에 또 정시 또 나간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좀 제정신으로 돌아오시는 그 등등. 예. 보시면 그냥 저거 신임이 가죠. 예. 너무 잘하신다고. 약선 선생님 인간적으로는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괜찮으신 분이에요. 예, 아주 그냥 너무 점사도 잘 보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최고죠, 최고. 예. 이곳은 약수암의 신당이 있는 곳. 사실 이곳 역시 어머니 주보살의 신당이었던 곳을 물려받아 60년째 신을 모시는 중이다. 덕분에 약수암에는 30년, 40년 된 단골이 수두룩하다. 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워요. 오늘 최고로 추운 날인데, 아유, 승은이 좀 어때요? 요즘 그 보살님 덕분에 이제 말도 잘하고 예. 건강하고 지금 이제 또래 애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아유, 너무 잘 고맙습니다. 지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잘, 그렇게 믿고 해주시니까 애가 또 그렇게 좋아지니까 저도 행복하죠. 약수암을 찾는 신도들 가운데는 유독 절실하고 간절한 사람이 많다. 5살 승환이를 둔 아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말 못하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수암을 찾았다가 희망을 본 것이다. 근데 조금 좀 슬하에 이렇게 저 직원들이라든지 여기 승환이 아버지 저기 회사에 있잖아요. 조금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조금 구설이 조금 있고 시끄러운 일이 조금 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 네. 예, 근데 그거는 말조심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보니까 뭔가 이제 여럿이서 협력해주면은 좋은 일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좀 손해를 봤다고 나오거든요. 아, 네. 손해를 좀 봤는데 손해를 보고 이익이 생긴다 그랬으니까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너무 근데 욕심은 내지 마라 그래. 이게요. 아이템은 좋고 자신감은 있는 거라도 조금 뭐라 그럴까 바위에 계란치기라 그래야 되나? 조금 현실에 맞게끔 하면은 2가지 좋은 일이 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승환이 아버지가 뭐가 궁금하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네, 안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회사에 좀 내부적으로 좀 네. 사람 관계가 좀 복잡한 게 있어서 네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예. 온 게 가장 크고요. 예. 일단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소원 쪽에 예. 그쪽에서 또 장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이번에 그거를 서울로 좀 옮기면 어떨까 해서 좋습니다. 치워야 돼요. 그 언제쯤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은 구정을 지나고 하라 그렇게 하는데요. 아, 그 예. 정도고요. 지금 사장님 계획은 어떠세요? 승환이 아빠 계획은? 저도 거기서는 지금 계속 손해가 나고 손해가 있어서 있으니까. 예, 옮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 그거를 이렇게 쉽게 결정을 못 해갖고 근데 그거는 옮기셔야 돼요. 손해를 보았으니까 이제 이익 오는 돈이 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옮기셔야 되는데, 네, 오라고 하네요. 서울로 오는데요. 그 옮기는데 작은 곳 같아도 점점 커지는 데라고 나옵니다. 서울에 예, 오는 데가. 아, 또 예.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제가 지금 그 사무실도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계속 그 세대로 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좀 더 넓은 곳으로 좀 가고 싶은데 혹시 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 안에 이동이 가능할지. 조금 지나야 되겠는데요. 하반기 돼야 되겠는데요. 아, 그럼 올해 안에는 생각해봐도 되는 예, 건가요? 올해 여기 승환이 아빠 생일달 지나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한 2년 3년 있을 또 생각을 하시고 네. 다 모르세요.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몰아 놓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큰 건물 2동이 보이거든요. 네. 땅을 사서 네. 그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땅 보러 다니시면서 이제 내 걸로 회사를 운영을 하세요. 회사를 차리세요. 네. 2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3층에서 5층까지. 아, 네. 가서 가게를 뭐 봐놨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기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예약을 해라 어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이제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또 연락 주세요. 네, 날씨 예.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네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상담 끝나고 나오신 거예요? 네, 지금 막 끝나고 왔습니다. 아, 오늘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조그맣게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회사 좀 옮기는 문제가 좀 있고 내부적으로 좀 궁금한 것도 몇 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약수 선생님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에 찾아뵙게 된 게 좀 사연이 있긴 있는데 저희 그 둘째가 그 4살이 되도록 지금 말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걱정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들 병원비로도 좀 돈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매달 100만 원 이상씩 그 병원비가 나갔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했었는데 호전이 전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보살님 그 좀 주변에서 소개를 받아갖고 한번 찾아왔는데 와서 이게 아이가 말문이 트이더라고요. 보살님께서 좀 정성적으로 좀 많이 빌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신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힘든 일 있고 그럴 때마다 찾아오면은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좀 항상 옳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와서 저희 편하게 이제 어머님처럼 그렇게 많이 여쭤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백년이 넘도록 이어진 정성 덕일까? 약수함의 신당은 잠시도 손님들이 끊이질 않는다. 성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희요. 네, 김정희 씨. 이제 김 여사님을 지금 보니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 그럴까 집안으로 해서 네. 몸이 아프고 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있어요. 지금 상문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김 여사님이 이제 모든 일들을 있잖아요. 조금은 좀 스톱해서 쉬었다가서 조금 이렇게 때를 기다리면은 좋은 일이 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집안으로요 굉장히 많이 모셔놓던 집안인가 봐요. 지금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네. 김 여사님이 집에 부모님들은 오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네. 내가 뭐라 그럴까 배우자라든지 네. 자손이라든지 이렇게 큰 덕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딸을 원래 많이 낳아야 되는 사주인데 아들이 있다면 아들 덕을 많이 못 보고요. 그러면서도 여기 김 여사님이 뭐라 그럴까 기주님이 항상 자궁이라든지 이 유방 쪽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사주인데 지금 보니까 한 3년 전 있잖아요. 3년 전에서부터 그러니까 3, 4년 전에는 몸으로 쳐서 몸도 많이 아팠고 인간의 고생도 많았고 이제 지금 조금 작년서부터 안정이 돼가지고 마음이 좀 돼 있지만은 행복은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니까 밥 먹고 살면 되는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불려야 제가 명이 좀 명이 있어지죠. 이어져요. 네. 그래서 잘하셨다 그래 모신 거를. 정말 됐죠? 고맙습니다. 네. 아유, 힘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보고 나오신 거 맞으시죠? 네. 오늘 어떻게 여기 전보로 오신 거예요? 저기 소문 듣고 여기 굉장히 영감하게 잘 마치다고 그래서요. 한번 와봤어요.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새해도 돌아오고 하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저 혼자 해결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근데 정말 잘 마치셔요. 아주 이렇게 잘 마치시는 처음 봐서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정말 잘 마치시고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저를. 선생님은 주로 어떤 점을 많이 보세요? 저는 관상도 보고요. 신점도 보고 숫자점도 보고 쌀점을 보는 게 제 특기입니다. 주로 쌀점을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쌀점은 공수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신의 계시를 받고서 하는 점이라서 해보니까 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제가 쌀점을 봅니다. 선생님 그럼 숫자점도 잘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숫자점은 뭐예요? 숫자점은요. 숫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직업이 뭔지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숫자점으로 해서 그게 잘 적중합니다. 적중해서 숫자점으로도 보고 차 번호도 보고 또 돈점도 보고 그 즉시 이제 그 점 보는 거 있잖아요. 당장 필요한 점 볼 때는 또 그 숫자점도 잘 맞습니다. 누구보다 영검한 신명을 지니고 이미 동네는 물론 강북 일대에서 유명하기로 정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수함은 한 자리에 머무는 법이 없다.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 공부는요, 요즘 무석이는 공부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오시는 손님들이 거의 다 뭐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공부는 이제 신점으로도 보지만, 이렇게 그 전에 배운 공부가 있잖아요. 그럼 한 번씩 둘러보면은, 아, 이게 있었구나 해가지고서 더 좋은 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가서 좋은 생각을 하면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려고 실수를 안 하려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약수함. 이른 아침부터 약수함이 나갈 채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꼼꼼하게 짐을 챙기고 방울과 부채까지 싸놓는 것을 보니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듯하고.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고사 가려고요. 고사요? 예. 고사는 어디로 가세요, 고사는? 고사를 직접 집을 사가지고 가셨는데요. 잠을 못 자고 그런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해주려고 좀 약속이 돼 있어요. 무구를 챙겨 들고 길을 나서는 약수함의 걸음이 꽤나 빨라 보인다. 얼마 전 약수함을 찾아온 손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절로 분주해져 그렇다. 이곳은 약수함에게 고사를 부탁한 젊은 부부의 집. 약수함이 초인종을 누르자 의뢰인이 반갑게 문을 연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저도 한숨도 못 잤어요. 아이고, 한번 둘러봐야 되겠네. 애가 아이고, 몸이 세상에 무거워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어떻게 있겠어요? 아이고, 제 세상에. 선생님을 믿어요. 제가 한 번만 불러볼게요. 오늘은 어떤 일로 이렇게 약수 선생님을 불러주신 거예요? 네, 제가 2년마다 지금 이사를 다닌 지 벌써 3번째인데요. 이 집에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는 굉장한 불면증에 시달려서 밤마다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깐 잠에 들면 꿈에서 여자들과 같이 제가 굉장히 흥분해서 막 싸우는 꿈을 꾸고, 그게 지금 벌써 2주째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저희 큰애가 자다가 새벽에 뛰쳐나가고, 그리고 앉아서 혼자 막 울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결국은 약수함 선생님을 찾아뵙게 됐어요. 세상에 이 좋은 약수함이 예리한 눈빛으로 애들 집안 보자고 곳곳을 오는 거 같다고. 둘러본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힘들었네. 그녀의 눈에 뭐가 비친 것일까? 표정이 굳어지는 약수함. 아니 여기 뭐 문제가 있나요? 네. 먼저 사시던 사람들이요, 동투가 많이 나가지고 너무 자기네들은 이런 거를 모르고 힘들고 사니까 이사를 나갔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이분들이 잠을 못 자고 하는 거는 그때의 그 낀 동투가 나가질 않아서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싹 걷어내면은요, 오늘 밤부터 잘 잘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 걷어내겠습니다. 고사 지내면 되겠습니다. 고사를 좀 지내서 이걸 다 쳐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요, 먼저 번에 좀 사시던 분이 네. 청소를 깨끗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청소를 깨끗이 안 해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객사 조상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있어가지고 이 집에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 먼저 사람도 괴로워서 나간 거예요, 지금. 약수 선생님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 지인이 자주 다니는 분이신데요. 많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시라서 제가 소개를 받고 이렇게 어렵사리 모시게 됐어요. 그 지인의 올케 언니가 임신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3번째 유산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4번째 임신을 하기까지 약수한 선생님과 많은 기도를 올린 후에 그리고 바로 자연적으로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희망을 가지고 저의 지금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오늘 약수함은 어렵사리 새집을 장만해 들어온 젊은 부부의 마음을 백분헤아려
집을 떠돌고 있는 망자를 쫓는 것은 물론이고 복까지 간절히 비워줄 참이다. 나무를 몰아야 돼요. 여기 사모님, 이게요, 한쪽으로 나무를 접시다, 여기다. 저기 아까 동그란 작은 접시가 있. 담으세요. 사모님 여기를 둘러보니까요, 먼저 사시던 분이 굉장히 깔끔하지 않게 살아셨죠? 네. 그래서 청소하시느라고 해먹었죠? 네. 그분들이요, 너무나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뭐라 그럴까, 동투도 난 데다가, 집을 너무 깨끗이 안 해놓고 살면서, 그러니까는 길가에 가던 거리 조상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터에서요,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자가 2명이에요. 젊은 여자가 2명인데요. 돌아다니는 여자예요. 뭐 받아 먹고 못 받아 먹고. 여기 밥 좀 주세요. 밥 해놓은 거 아까 해놓으신 거 있죠? 네, 쌀밥을 쓰면 되나요? 예, 쌀밥 주세요. 통째, 밥 통째 갖고 오세요. 네네. 무슨 상황이에요? 먼저 번에 사시던 분들이 이 터에서 하나도 뭐 또 해주지도 않고 그냥 지저분하게 해놓고 물건은 들어오고 나가고 해가지고요. 동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여자 2명이 자꾸 보이거든요. 이 객사조상 2명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수시고서 보내면은 이분들이 나가고 나면 이 터에서는 아주 아무 탈 없고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잘 빌어서 다 이렇게 아주 다 없애주겠습니다. 준비해온 무구를 꺼내 고사 지낼 준비를 하는 약수함. 집에서 간단히 지내는 고사라 할지라도 망자를 위해 정성을 다한다. 이렇게 세터전에 들어와서 단잠 자고 단밥 먹을 수 있게끔 천부정 만부정이요 다 걷어서 싹 이렇게 다 걷어주시고, 귀신들이 두려워한다는 오방기를 들고 집안 곳곳을 다니며 망자의 기운이 뻗친 곳을 정리하는 약수함. 단밥 먹게끔 모두 만부정 천부정 다 걷어서 이터전 명당에 재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으니까 오늘 정성 위해서 이터전에 재수 있게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요, 초 키시고, 기준님 초 키시고요. 네. 저기 향 키시고 하세요. 상문 부정이요, 인물왕래 부정이요, 안방에 도토 부정이요, 드론 부정이요, 천부정 만부정이요, 모두 바라제 바라승하제 모지사바하. 오늘 이정성은 고사마지 정성이옵니다. 오늘 김탁시에도 대저와 김씨에도 양이 붙여 이렇게 세터전에 와서 단잠 자고 단밥 먹게끔 오늘 이렇게 고사마지 정성으로 단잠 자고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정성을 드리오니 오늘 이정성을이옵니다. 우리 기준 마지막으로 망자의 넋을 청소시키기 위해 준비해온 색지를 쭉 찢으며 경문을 배우는 약수함. 정말로 잘했구나. 오늘 이정성으로 해서 의뢰자에게 오방기를 내미는 약수함. 2개만 뽑아보셔봐. 네, 이렇게 2개. 오늘 이정성에 고사마지 정성에 이렇게 상문이 많이 껴있어서 재수는 있으면서도 상문이 많이 껴있었네. 우리 기준님 오늘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뽑아보셔봐. 왜냐면은 그래도 쫙 내쫓았지만은 그래도 다 나가고 재수 열어 도와주세요. 오늘 뭐 탈 없이 재수 열어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 기주야. 이틀 전에 와서 이 집에 불사가 동바르고 아주 예의가 바른 그런 불사가 강한 집이다. 명의여 도와주고 조상 의뢰자가 노란색 오방기를 뽑자 약수함의 입에서 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말이 터져나온다. 소원 이루게 도와주고 단잠 자게 도와줄 테니까. 고사는 잘 끝난 거예요? 네, 잘 끝났어요.
근데 귀신이 네. 원래 이제 형체로도 보이고 그래요? 귀신이 스치면서 반짝 보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눈을 째리면서 보는 귀신이 아까 하나 있었어요. 째려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방기로 둘러내기도 하고 또 이제 이걸로 찢어서 있잖아요.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재를 하죠. 영불로 제재를 하죠. 그러면 나갑니다. 나가는데 또 그냥 내보내면 안 되니까 또 뒷전에다가 또 이제 먹을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가라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나갔어요, 아주. 선생님 이제 고사 끝나셨어요. 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네, 지금 고사가 끝났는데요. 지금 며칠째 잠을 못 자서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지금 거짓말처럼 머리가 개운해졌어요. 일단은 오늘 밤에 저랑 제 아이가 푹 잘 자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약수암이 신당을 찾아오는 수많은 손님들을 마다하고 이곳까지 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드는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곳까지 직접 찾아와 고사를 지낸 건 젊은 부부가 얼마나 힘들게 이 집을 장만했을지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기 때문. 저 나가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갑니다. 고사를 지낸 약수암이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부랴부랴 짐을 챙겨 나간다. 인사도 받지 않고 나가버리는 약수암. 끝나고 갑니다. 선생님, 왜 나갈 때 안녕하세요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아, 왜 인사를 안 하냐면요. 혹시라도 누가 또 따라 들어오고, 응? 그럴까 싶어서 아예 아는 척을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좋아지면은 만나서 그때는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 4살짜리. 일주일 뒤 다시 찾은 의뢰인의 집. 아, 오셨어요? 선생님 이제 고사 하시고 네. 시간이 지났는데 어떠셨어요? 저 얼굴이 되게 좋아진 것 같죠? 사람들이 얼굴 색깔이 너무 좋아졌대요. 고사 지내고 나서부터 너무 밤에 잠을 잘 자서 그런지 밥맛도 좋아져서 살까지 쪘어요. 특히 저희 아이는 밤에 잠을 안 깨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밖에 나가면 제일 들어오고 싶은 집이 저희 집이래요. 아이랑 요즘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 주보살이 그랬던 것처럼 슬프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무당이 되고 싶다는 약수암. 귀신 잡는 일이나 신병을 고치는 일을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왜냐면, 예. 왜 어떻게 그러셨어요? 제가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요. 딴 사람보다도. 이게, 이 신병은요, 가만히 있고 평소에는 괜찮다가 밤중에 그렇게 움직여요. 밤중에 움직이면서 뭘 그렇게 먹으려고 과식을 해도 살도 안 찌고 그렇게 뭘 먹어요. 먹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그리고 유체 이탈이 되면은 내가 방에 누워있다가 천장에 탁 달라붙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떤 때는 또 그 기운이 딱, 유체 이탈되는 기운이 딱 느낄 때에는 내가 이불을 꼭 잡고 조용히 이렇게 있는데도 있고 말도 못하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은행이나 어디 사람 많은 데를 가면은 괜히 왜 사람이 무서우면서 후두두 떨리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또 밥을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먹이고 맥주만 맨날 먹이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맥주를 먹으려고 그러면 남들이 보기 흉하니까 사다가 집에서 혼자서 몰래 마시면은 그렇게 먹고 살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을 잘 고칩니다. 무당이 하는 일은 그저 사람의 기륭화복을 점치고 신의 뜻을 일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이 전하는 깊은 위로까지 전달하는 것이라 믿는 약수암. 신병이 있고 뭐 이렇게 우울증 있고 하는 여자들이요, 가끔 점을 보러 와요. 오면은 갑자기 막 사탕을 하나 까먹자마자 법당에서 한 30분은 뛰어요. 30분은 뛰면은 그 사람은 모르고 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달래야 되니까, 그래 너 굿해줄게 이제 그만해. 그러면은 딱 멈춰요.
그러면은 해줄 거지? 이래 놓고서 보내는 적도 있고요. 또 상담을 할 적에 가만히 있는데 네, 너 왜 이러니? 하면서 주먹이 펑 날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또 제압을 하면서 상담할 때도 있고 그런 거를 저는 얼마든지 이해를 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래 봤으니까. 무속의 길은 고달프지만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약수함은 기쁘다고 한다. 약수함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때문일까? 약수함을 찾은 손님들은 기쁜 일이 생기면 대부분 다시 찾아와 기쁨을 나누고 고마움을 전한다고 한다. 어머, 지선이 엄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짠일이세요. 바쁘신데. 아유,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 드리려고 왔어요. 아유, 들어오세요. 아유, 추운데 오늘 나도 무시 추운데. 예, 앉으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네. 아유, 지선이 엄마 바쁜데 어떻게 좋아왔어? 아, 선생님한테 감사드리려고 왔어요. 아유, 세상에. 저 올케 언니 네. 출산했어요. 어머, 세상에. 네, 계속 아유. 임신하고 네. 유산되고 그랬었는데. 다 조상님이 도와줘서 그래요. 이번에 드디어 출산했어요. 아유, 너무 네. 고맙네. 잘했네. 아들 낳아서 네. 제가 언니 지금 조리원에 있어서 네. 제가 대신 인사 왔어요. 아유, 고마워요. 언니가 꼭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라고 그래요. 해서. 아유, 정말 잘했네. 이거 한 잔 먹어요. 아, 네. 먹고. 감사합니다. 올편이가 됐다니 얼마나 좋아요. 네, 네. 세상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 조상님들 그렇게 천도하고 나니까는 임신이 턱턱 되고. 그러게 처음에 계속 안 한다고 네. 못 믿는다고 막 그러더니 그러더니. 네. 근데 의사도 되게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으로 불임이었던 건데 네. 그렇게 돼서 정말 신기하다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언니도 되게 신기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데 네. 그래도 조상들이 이렇게 제사를 준해주고 하면은 음. 이런 특혜가 또 있어요. 음. 애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오늘 약수함을 찾아온 손님은 덕분에 귀한 자손을 얻게 된 자신의 올케 대신에 감사 인사를 하려는 참이다. 올 여름쯤. 이분 누구세요? 아,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인데요. 먼저 번에 올케가 임신을 하면은 자꾸 쏟는데요. 근데 한 3번을 쏟았다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서 한번 해보자고. 병원에서도 절대 아기는 안 된다고 그랬대요. 임신은 잘 되는데 아기가 그거 안 된다. 유전자가 하나 없어서 유전자가 없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지선이 엄마가 한번 해보자고 그래 해서 한번 했더니 애 낳고 있대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또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그 조상이 영가가 이렇게 제사를 잡수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줄줄이 나도 아무 이상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보니까 저도 행복하네요. 오늘 무속인으로서 정말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잘 되는 거 보면. 선생님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저는 되게 오래 전부터 여기를 다녔어요. 그래서 선생님 찾아와서 뭐 힘들 때나 기쁠 때는 또 감사드리고 많이 찾아오고 의지하고 했었는데 저희 올케 언니가 임신을 하고도 유산이 계속되고 유전자 이상이라고는 하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언니를 데리고 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번에 출산을 하게 돼서 지금 조리원에 있어서 제가 대신 감사 인사 전하러 왔어요. 계속 유산이 되셨던 거예요? 네. 임신은 되게 잘 되는데 뭐 8주, 9주, 10주를 못 넘기고 계속 자연 유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유전자가 이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은 되는데 계속 유산이 되니까 완전 불임인 것도 아니고 너무 속상해서 맨날 울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병원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신기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애를 낳아야죠. 삼신제를 지내고 나니 병원에서도 가망 없다던 사람에게 아이가 덜컥 생긴 것이다. 합이 안 되니까. 약수함은 자신을 찾는 손님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더욱 깊이 전달하고 싶어 오늘도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한다. 저희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무속인을 하셨고 제가 여기서 무속인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한 6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워낙 유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이 힘드는데 그래도 어머니하고 똑같이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무속인이 되려고 또 주변에서 다 인정해주고 가족들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 같은 무속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또 사랑하는 가족의 응원과 무한한 신뢰를 등에 업고 신의 뜻을 전하고 또 받드는 약수한. 그녀의 소망처럼 어머니의 이름을 잇는, 아니 그보다 더 빛나는 무녀가 되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